목욕탕에 들어서면 코끝을 스치던 바나나 우유 냄새 기억하십니까? PC방 문을 열 때마다 쏟아지던 키보드 소리와 환호성, 동네 옷가게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던 조명, 지금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임대 문의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동네에서 몇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국의 목욕탕은 10,000개에서 5,500개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밥집, 스크린골프장,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까지 폐업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구조적 멸종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치 기반 비즈니스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가게를 열면 돈을 벌던 시대, 그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라져가는 8개 업종을 3가지 죽음의 힘으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첫 번째 죽음의 힘은 플랫폼입니다. 저는 이것을 플랫폼 단두대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보 중개인은 죽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업 모델이 단순히 갑과 을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면 이미 끝났습니다. 옷가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동네 옷가게 사장님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새벽에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떼어옵니다. 그리고 동네 가게에서 마진을 부쳐 팝니다. 고객은 동대문까지 갈 시간도 없고 도매가가 얼마인지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곧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알리익스프레스를 열면 공장 출고가가 보입니다. 테무를 열면 원가가 보입니다. 에이블리를 열면 동대문 도매가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똑같은 셔츠가 동네 옷가게에서는 29,900원입니다. 테무에서는 9,900원입니다. 고객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2배를 내겠습니까? 정보가 대칭이 되는 순간 중개인의 마진은 증발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공인중개사는 무엇으로 돈을 벌었습니까? 매물 정보였습니다. 어느 집이 나왔는지, 얼마에 나왔는지, 집주인이 급한지 아닌지 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문지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방을 열면 매물이 다 보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열면 시세가 다 보입니다. 심지어 당근마켓에서 직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과거 연간 5,000건 수준이던 직거래가 지금은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중개사는 더 이상 문지기가 아닙니다. 그냥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수백만 원을 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동한 것입니다. 동네 중개인의 주머니에서 중앙 플랫폼의 주머니로. 옷가게 사장님이 벌던 마진은 이제 알리바바와 테무에 매출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직방과 네이버의 광고 수익이 되었습니다. 부의 이전입니다. 로컬에서 플랫폼으로 수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분산되어 있던 돈이 이제 소수의 앱 소유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의 힘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힘은 기술입니다. 물리적 기계가 사라지면 그 기계를 다루던 사람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자동차 정비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약 3만 개입니다. 엔진, 변속기, 연료계통, 배기계통, 냉각계통, 이 복잡한 기계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오일을 갈아야 합니다.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타이밍 벨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비소의 수익원이었습니다. 전기차에는 부품이 몇 개 들어갑니까? 약 15,000개입니다. 절반입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변속기가 없습니다. 오일이 필요 없습니다. 필터를 갈 일이 없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완료되면 기존 정비 항목의 70%가 사라집니다. 정비소 매출의 70%가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기차도 고장은 납니다. 그러나 그 고장은 동네 정비소에서 고칠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배터리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 서비스 센터로 가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오류가 나면 원격 업데이트로 해결됩니다. 스패너를 들고 후드를 열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PC방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PC방의 황금기를 기억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을 때, 리니지가 나왔을 때 온 동네 청소년들이 PC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로는 게임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사양 PC가 필요했고 그 고사양 PC가 있는 곳이 PC방이었습니다. 지금 10대들은 무엇으로 게임을 합니까? 손에 들린 스마트폰입니다. 브롤스타즈를 하고 발로란트 모바일을 합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이 나오면서 고사양 PC 없이도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0대 인구 자체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고객층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유소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전환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주유소들끼리의 경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가 등장하면서 가격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주유소의 평균 마진율이 1%인지 아십니까? 1%입니다. 1억 원어치 기름을 팔아야 100만 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시설 유지비를 내야 합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비소에서 벌던 돈은 이제 배터리 제조사로 갔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CATL, 이들이 새로운 수익의 주인공입니다. PC방에서 벌던 돈은 게임 개발사로 갔습니다. 슈퍼셀, 라이엇 게임즈,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물리적 공간을 운영하던 사람들의 수익이 지적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이동한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드웨어를 만지는 사람의 가치는 떨어지고 소프트웨어와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의 힘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힘은 인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구 감소와 비용 폭등의 이중 압박입니다. 박리다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 이 전략이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많이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사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치솟고 있습니다. 볼륨은 줄고 비용은 느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용의 덫입니다. 목욕탕을 보겠습니다. 동네 목욕탕 대중탕 말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가던 그 목욕탕. 지금 전국에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전성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손님이 없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욕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샤워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굳이 동네 목욕탕까지 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었다고 비용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스비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수도료도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손님 10명을 받든 100명을 받든 물을 드는 데 드는 기본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고정비가 높은 사업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도 돈입니다. 목욕탕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억 원입니다. 대형 보일러를 뜯어내야 하고 배관을 철거해야 하고 폐수 처리 시설을 해체해야 합니다. 1억 원을 들여서 문을 닫느니 적자를 보면서 버티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좀비 사업장입니다. 김밥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밥 한 줄에 얼마입니까? 요즘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합니다. 20년 전에는 1,500원 정도 했습니다. 2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익도 2배가 됐을까요? 20년 전에는 김밥 2줄을 팔면 알바생 1시간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너 줄을 팔아야 1시간 인건비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랐는데 김밥 가격은 그만큼 못 올린 것입니다. 왜 못 올렸습니까? 편의점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공장제 김밥은 1,500원에서 2,000원입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싸는 김밥이 기계로 만드는 김밥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크린 골프는 또 다른 형태의 덫에 빠졌습니다. 한때 스크린 골프는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골프장에 갈 시간도 돈도 없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테니스로 이동했습니다. 러닝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테니스 라켓 하나, 운동화 한 켤레면 됩니다. 스크린 골프처럼 매번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스크린 골프장을 차리는 데 들어간 초기 비용입니다. 시뮬레이터 장비, 인테리어, 임대료 보증금,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손님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두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는 자동화된 대량 생산 시스템입니다. 동네 김밥집에서 벌던 돈은 편의점 본사와 식품 공장으로 갔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프리미엄 시장입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벌던 돈은 호텔 스파와 프리미엄 사우나로 갔습니다. 가운데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대량 생산과 고가 프리미엄만 살아남고 그 중간에 있던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죽음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죽음의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플랫폼의 단두대, 기술적 도태, 그리고 비용의 덫, 8개 업종이 무너지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8개 업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피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중개업입니다. 갑과 을을 연결해 주기만 하는 사업은 플랫폼에 대체됩니다. 둘째, 위치 의존 사업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셋째, 박리담회형 사업입니다.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전략은 인구가 줄고 비용이 오르는 시대의 자살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브랜드 기반 사업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우선 사업입니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고부가가치 소량 판매입니다. 적게 팔더라도 많이 남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중개인이 아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쓰는 일은 앱이 대신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세법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경매 투자 전략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재개발 지역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에게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돈을 냅니다. 브로커가 아닌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극단적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동네 옷가게가 테무와 가격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빈티지 의류 수선 전문점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죽 재킷을 복원해주는 가게. 이것은 테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춤 정장 브랜드는 어떻습니까? 고객의 체형에 맞춰 한 벌 한 벌 제작하는 것. 이것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가치입니다. 범용시장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십시오. 세 번째 전략은 디지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네 정비소에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기껏해야 10대입니다.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셀프 정비 방법을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10만 명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파는 것입니다. 정비소 수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대체 불가능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대신할 수 없는, 공장이 찍어낼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8개 업종의 몰락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욕탕, 옷가게, 부동산, PC방, 자동차 정비소, 김밥집, 스크린골프, 주유소. 이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더 날렵해지고 있습니다.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중개인을 삼켰습니다. 기술은 하드웨어를 밀어냈습니다. 인구 절벽은 박리담회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업종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사라진 자리에 전문가가 들어섭니다. 범용시장이 무너진 자리에 틈새 시장이 열립니다. 물리적 한계가 사라진 자리에 디지털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뀌셨습니까? 웰스 인사이트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